나르시시스트. 그들은 언제나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누구보다 똑똑하고 감정에 예민한 사람. 바로 하이퍼포텐셜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쉽게 노리는 표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타인의 감정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상대의 인정과 신회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르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이 없습니다. 조금만 조종해도 쉽게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원인을 찾아 자책하며 관계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이퍼포텐셜은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예민함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정교한 심리적 무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파헤칩니다. 나르가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르를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의 심리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르는 언제나 관계를 무대로 삼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상호 존중의 장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숨기고 공허를 채우는 공급원일 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강하고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결핍감과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면의 공허를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보상받아야만 합니다. 하이퍼포텐셜이 타깃이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이퍼포텐셜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감정 변화에 민감합니다. 눈빛, 말투, 미세한 분위기까지 감지하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를 먼저 고민합니다. 이 민감함은 인간관계에서 섬세한 공감 능력으로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나르의 손에 들어가면 바로 조종의 레버로 바뀌어버립니다. 나르는 이 감정적 예민함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공격 패턴을 구사합니다. 모호한 비난입니다. 그게 문제였을 수도 있지 않아? 넌 항상 그런 식으로 반응하더라. 그리고 조건부 인정입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니까 참 고맙다. 다만 가끔 너무 예민한 게 아쉽네. 회피성 책임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가 그렇게 느꼈다니 유감이다. 이 세 가지 패턴은 피해자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결국 하이퍼포텐셜은 자기를 자책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노력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퍼포텐셜은 사실 타인의 평가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채우기보다는 상대가 주는 인정과 안정감에 의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나르는 정확히 읽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불안을 유발하고 그 불안을 해소해주는 척하며 상대를 길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이 조종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걸음은 간단합니다. 감정으로 이 구조를 해석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애매하게 몰아갈 때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나? 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신 시스템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그는 내 죄책감을 유도하고 있다. 이건 패턴적 회피다. 이건 조종 시도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내 감정과 상대의 행동을 분리해 인식하는 메타인지를 가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조종의 줄을 끊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르의 심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과 싸우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조종의 무대 자체를 철수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이제부터 하이퍼포텐셜은 감정적 먹잇감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를 읽고 다스릴 줄 아는 독립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르가 상대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리액션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 계속 공격 패턴을 조정합니다. 그들은 아주 민감한 심리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눈을 피하는지, 목소리가 흔들리는지,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일으키는지 정확하게 관찰합니다. 특히 하이퍼포텐셜은 이 지점에서 취약합니다. 감정이 얼굴과 목소리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찔러도 흔들리고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나르는 바로 그 반응을 먹이로 삼습니다. 아, 지금 이 지점이 약점이구나.
이 말을 하면 불안해하는구나. 이 주제로 몰고 가면 죄책감을 느끼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조종의 지도를 만들어 갑니다. 따라서 하이퍼 포텐셜이 가져야 할 두 번째 기술은 바로 리액션 차단입니다. 리액션 차단이란 감정이 없는 척하는 연기가 아닙니다. 이는 내 감정이 요동치더라도 겉으로 표출되는 반응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가 당신을 흔들기 위해 말을 던질 때 그건 당신의 의견일 뿐입니다. 라는 내적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정착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상대가 패턴을 읽지 못합니다. 둘째, 나르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조종의 효율성이 떨어져 관계 주도권이 넘어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나르가 말합니다. 넌 요즘 좀 변한 것 같아.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과거라면 하이퍼 포텐셜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너무 차갑게 했나? 이렇게 내적 자책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리액션 차단을 훈련한 하이퍼 포텐셜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짧은 한마디는 사실상 조종 시도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왜 이 한마디가 강력할까요? 그것은 상대의 평가를 받아들이지도 부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내 감정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르는 평가를 던지고 거기에 감정적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 반응이 없을 때 그들은 갈피를 잃습니다. 리액션 차단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이퍼처럼 감정 표현이 섬세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은 단순합니다. 말을 던졌을 때 반사적 해명 금지, 상대의 평가를 사실 확인 대신 의견 처리하기,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기, 리액션 차단을 시작하면 나르는 변화합니다. 그들은 상대의 리액션 부재에 점점 짜증을 냅니다. 이전처럼 쉽게 조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가지 시나리오로 흘러갑니다. 첫째, 조종을 포기하고 관계가 정리됩니다. 둘째, 상대가 공격 수위를 높이다가 스스로 붕괴됩니다. 하이퍼가 나르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리액션을 쉽게 노출했기 때문에 끌려다녔던 것입니다. 이 리액션 차단 훈련을 통해 하이퍼 포텐셜은 감정적 먹잇감에서 심리적 포커 플레이어로 거듭납니다. 결국 나르는 상대의 리액션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리액션이 차단되면 그들의 게임은 멈춥니다. 하이퍼인 당신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전략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감정 조종의 덫에서 빠져나온 순간부터 당신은 상대의 프레임 바깥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초조해지고 스스로 무너져 갑니다. 승리는 화려한 대결 끝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한 무반응과 침묵 속에서 이미 승부는 끝납니다. 하이퍼의 섬세함은 약점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